도대체 자율주행을 갖고 어떤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가 라고 보면 결국 이거예요. 로보택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 재밌는 말씀을 좀 드리면 테슬라에서 다 얘기한 거예요. 테슬라를 갖고 있으면 제가 타요. 타가지고 출근을 해. 자율주행이니까 알아서 제 회사로 가겠죠. 제가 내려요. 그리고 안녕 하면 지가 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야. 그 근방을 배회를 합니다. 배회를 하면서 누가 이제 테슬라 그 로보택시를 택시처럼 누군가 잡을 거예요. 그러면 걔 가. 태워줘. 그리고 자율주행으로 또 목적지까지 가. 그거를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퇴근 시간에 제가 앱으로 누르는 거죠. 아, 몇 시까지 와 라고 하면 그 로보택시는 영업을 종료하고 내 앞으로 옵니다. 이게 지금 다 돈이 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하나하나 모으면 어마어마한 돈이 되겠죠. 그러면 테슬라라는 회사의 자동차를 사는 거는 어떻게 보면 투자가 될 수도 있어요. 약간 에어비앤비처럼 여러 대를 돌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로보택시로 도대체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는지를 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 계산은 제가 국내 증권사의 보고서도 참고를 했고요. 거기에 제가 모디파이를 좀 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 로보택시의 차량 연간 매출액을 한번 추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택시가 지금 하루 주행 거리가 지금 154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국가별로 다 달라요. 우리나라는 좀 더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간 주행 거리는 56,000km 정도가 돼요. 가동률은 한 20% 정도로 잡았는데 빈택시로 다니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가동률을 한 20%만 잡았고 더 잡을 수 있는데 시속은 32km/h로 잡았어요. 뭐 32km면 사실 되게 느린 것 같이는 보이지만 멈추는 시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속을 평균을 내면 한 32km 정도 되고 킬로미터당 매출을 달러로 계산하면 한 0.9달러니까 1,000원 정도 되죠. 1,000원 정도 되는데 지금 뉴욕 같은 경우가 킬로미터당 한 2,000원 조금 안 되는데 거의 절반 가격이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절반의 로보택시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하는 거죠. 손님들 입장에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루 매출액이 144달러예요. 그렇게 되면 연간 매출액이 5만 2천 달러입니다. 이거 엄청 높잖아요. 자, 사실은 모델 3를 사잖아요. 그러면 연간 매출액이 만약에 5만 2천 달러가 나오면 어마어마한 지금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보택시 서비스의 잠재 시장 규모를 한번 추정을 한번 해봤어요. 잘 따라오시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글로벌 차량의 운행 대수가 한 10억 대 정도 돼요. 그 중에서 로보택시의 채택률이 한 30%가 잡았습니다. 이 지금 얘기는 뭐 2025년, 26년 얘기가 아니에요. 아마 2030년 이상 되는 뭐 한 2030년 정도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뭐 아무튼 로보택시 채택률이 30%라고 하는 거는 메인 국가는 지금 50%가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로보택시의 운항 대수가 지금 3억 대가 되겠죠. 지금 글로벌로 따지면 차량당 연간 매출액을 한 10,000달러 정도로 잡았는데 아까 미국은 얼마라고 했죠? 52,000달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글로벌은 미국의 한 5분의 1 정도로 계산을 했습니다. 뭐 미국이 택시비가 비싸지만 우리나라도 싸고 미국 대비해서 다른 나라들도 다 싸잖아요. 개발도상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했고 이렇게 되면 연간 매출액이 얼마냐면 3조 달러가 됩니다. 한화로 약 3,800조 원 정도 되는 시장이에요. 이 중에서 테슬라가 수수료나 서비스 사용 이용률을 한 20% 정도 책정을 했다고 가정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요게 금액이 얼마냐면 한화로 한 760조 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을 30%로 잡았어요. 30%면 사실상 위너 테이크스 올 수준이에요. 뭐 50% 이상으로 더 잡고 싶기는 한데 한 30% 정도만 잡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하면서 나오는 매출액만 지금 한 230조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이거의 영업이익률은 사실은 굉장히 높죠. 네, 높기 때문에 50%, 저는 50%더 나올 것 같아요. 완전히 높은 사업이고 그러면 테슬라의 영업이익이 지금 거의 110조 원 정도 됩니다. 뭐 그냥 영업이익을 순이익으로 그냥 잡았어요. 그렇게 되면 로보택시 부문의 밸류에이션을 P를 한 30배 정도를 줬어요. 더 주고 싶은데 30배나 줬습니다. 이렇게 되면 테슬라의 로보택시 가치만 얼마냐면 한화로 약 3,400조 원 정도가 나옵니다. 엄청나게 큰 가치죠. 지금 테슬라가 얼마죠? 지금 1,000조 원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로보택시의 가치만 한 3,000조 원 이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제가 좋은 말씀만 드리기는 했지만 사실은 테슬라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사실 망할 뻔한 적도 몇 번 있었고 고생하다가 결국 살아남아가지고 주가도 이제 많이 올랐는데 이 표는 제가 다른 자동차 말씀드릴 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뭐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2013년에 뭔가 희망의 빛을 본 첫 번째 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 보시면 에비타, 캐시플로우, 넷인컴 다 마이너스가 나다가 이때 지금 플러스가
됐어요. 어마어마했죠. 매출도 좀 많이 올랐고. 요때 주가가 쫙 올라가지고 10배까지는 아닌데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또 지지부진했죠. 데이터도 지지부진했습니다. 숫자도 지지부진하다가 17년에 모델 3 양산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약간 부글부글하기 시작했고, 되나? 되나? 하는데 2018년에 실질적으로 뭐가 양산이 돼서 돈이 벌리는 모습을 이제 보여줬죠. 그러다 보니까 에비타도 좀 확 늘어났고, 넷인컴은 마이너스지만 캐시플로우가 플러스로 돌아섰고, 그게 지금 2019년, 20년 지속이 됐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살아나네? 이제는 얘네들이 먹겠네? 이제 시장만 커지면 되겠나라고 했는데 2020년부터 코로나 터진 이후에 전기차 경쟁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졌습니다. 아, 파이가 커지겠구나라고 하면서 주가가 후루루룩 이제 올랐던 거죠. 어마어마하게 오른 겁니다. 나스닥이랑 비교해서 보면 5년치예요. 뭐 이렇게 하다가 언제부터 많이 올랐냐면 사실상 코로나 이후에 가장 큰 수혜를 보았죠.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고 이거를 좀 구간별로 좀 잘라서 보면 2017년부터 한 2019년 코로나 전까지만 딱 보면 사실 이 급등 구간을 제외하면 나스닥보다 뭐 잘한 적도 있었고 못한 적도 있었는데 굉장히 변동성이 심했어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죠. 투자자들도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얘네들 망하는 거 아니야? 이거 쉽지 않은데? 약간 그랬던 거죠. 그러다가 2019년 말, 2020년 초부터 이제 급등을 했고, 2020년 1월 말, 2월 초부터는 뭐 나스닥도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는데 나스닥이 보이지도 않을 만큼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어마어마해요. 밸류에이션을 한번 해봤는데 너무 숫자라 가지고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제가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냐면 판매량이 있잖아요. 판매량에다가 지금 한 대당 얼마인지 계산을 하고 그러면 이제 매출액이 나오겠죠. 그리고 GP, OP, MP 마진 하는 거니까 뭐 그건 어렵진 않죠. 그렇게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 판매량과 ASP 곱해갖고 매출액을 2030년까지 이제 추정을 했고요. 모든 마진들은 제가 한 2025년도까지는 높아지는데 이때 이후로는 크게 높아지지는 않는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GP 마진은 34%, OP 마진 20%에 MP 마진 17%만 잡았는데 더 높아질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이 정도만 그냥 잡았습니다. 자동차의 그 P 밸류는 우선은 2022년에는 50배를 잡고 2030년까지는 한 20배까지 좀 떨어질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에 지금 밸류가 얼마인지 계산이 되죠. 이게 지금 5,795억 원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보면 한 700조 원 정도 되겠네요. 앞으로 자동차의 밸류가 커지긴 커지는데 어마어마하게 커지지는 않을 거예요. 아무래도 초반에는 전기차가 성장하는 산업이니까 밸류를 지금 많이 주지만 나중에는 경쟁도 심해지고 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P 밸류가 떨어지면서 여기에 대한 자동차 가치도 어마어마하게 오르지는 못할 걸로 보고 있고 2022년 대비해서 2030년에 한 2배 정도까지 올라오는 걸로 추정을 했고요.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뭐가 중요하냐면 자동차가 많이 판매가 되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그 자율주행의 그 시스템을 얼마나 채택을 하는지가 중요해요. 그 채택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노란색으로 쳐놨는데 이게 FSD가 풀 셀프 드라이빙이에요. 요 칩의 채택률이 현재 한 12%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요거가 12%고 내년에 15% 이렇게 했는데 요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일론 머스크가 올해 아마 내년에도 그럴 수도 있는데 신규 차들 사이버 트럭이나 셈이나 이런 것들 로드스터도 마찬가지인데 안 낼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로봇과 자율주행에 집중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FSD 채택률을 지금 더 높이기 위해서는 자율주행의 퀄리티가 지금 많이 높아져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 계획대로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지금 상황이죠. 뭐 테슬라뿐만 아니라 모든 지금 글로벌 자율주행 업체들이 지금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올해와 내년에 집중적으로 개발을 해서 잘 성공한다는 가정 하에 FSD 채택률이 조금 높아진 그때부터 이제 좀 빠르게 높아진다고 좀 봤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5%씩 이제 쫙 이제 높아질 걸로 보고 있는데 FSD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기로 FSD를 사는 거는 오늘이 가장 싼 날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간 12,000달러 정도 됩니다. 월 정액도 있는데 그냥 한 번에 원타임으로 사는 걸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거가 이제 매년 1,000달러씩 이제 오를 걸로 제가 그냥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만약에 자율주행 서비스가 이제 제대로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 FSD 가격을 더 올려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살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000달러 정도 오를 거라고 보고 그렇게 되면 이제 FSD 매출이 나오죠.
매출이 이제 쫙 나오고 OP 마진은 자동차보다는 많이 높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 비즈니스가 어느 정도 이제 정착이 된다라고 했을 때 OP 마진이 한 50% 정도는 나올 걸로 추정을 했습니다. MP 마진은 한 5%씩 뺐어요. 그렇게 하면 뭐 PE랑 PS로 이제 다 밸류에이션 했는데 사실 PE로 밸류에이션 하기가 되게 어렵죠. 어려운데 한번 해봤습니다. P로 밸류에이션 하려면 거의 1000 정도를 해야 돼요. 뭐 의미 없죠. 의미 없어가지고 PS로 밸류에이션을 하는데 지금은 거의 뭐 자율주행 뭐 밸류에이션 거의 150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야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 밸류에이션이 이 정도 됐잖아요. 요거랑 두 개 더해야 한 1000조 원 정도 되니까. 그래서 지금 PS 밸류를 150배 정도가 돼야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맞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개발이 되고 돈이 벌리는 게 보이면서 빠른 속도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2030년 정도 되면 이 사업부의 PS가 거의 한 20배 이하로 지금 떨어질 걸로 전망이 됩니다. 아마 이때가 돼도 로보택시가 막 어마어마하게 지금 다니고 막 그러지는 못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밸류가 여전히 좀 높게 지금 책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로보택시인데 로보택시는 사실 그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요거는 그냥 제가 로보택시의 채택률만 그냥 이렇게 좀 추정을 해가지고 그냥 계산을 그냥 쭉 했고요. 이거는 뭐 제가 그냥 가정이 이제 2030년 정도 됐을 때 전 세계의 로보택시 채택률이 20% 정도까지 잡았는데 사실은 20%까지는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뭐 아마 한 10%만 돼도 어마어마해지겠죠. 어쨌든 그렇게 계산을 했을 때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은 초반에는 본인들이 100%일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지금 제일 잘 만들었고 본인들이 거의 뭐 독점하고 있겠죠. 그러다가 이제 누군가 뭐 모비라이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가 또 따라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걔네들과 이제 얼라이언스를 맺고 있는 회사들한테 납품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이 100%가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조금씩 이제 떨어진다고 이제 가정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돼서 테슬라의 로보택시 가치 추정을 해보면 엄청나게 높습니다. 뭐 당연히 초반에는 높겠죠. 밸류에이션 P 기준으로 했어요. 한 2030년 정도 됐을 때 한 P를 한 60배 정도 받았을 때 어느 정도 되냐면 10조 달러 정도가 됩니다. 뭐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조금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앞에 저 세 개 밸류에이션 한 거를 다 합쳐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드리면 밸류에이션이 자동차랑 자율주행이랑 로보택시 세 개만 했어요. 뭐 지금 ESS도 있고 뭐 태양광 뭐 있기는 한데 이거 다 뺐습니다. 의미 없다고 보고 큰 굵직한 것만 했는데 결국에 이 밸류에이션의 비중을 보시면 지금은 자동차가 가장 높기는 하지만 자율주행이 잘 되고 그리고 이걸로 인해 가지고 로보택시 비즈니스가 시작을 하는 순간부터 아마 테슬라는 제2의 전성기를 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부터는 밸류에이션의 대부분은 로보택시가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2030년 정도 되면 80%까지 차지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괜히 신차가 올해는 안 나오고 내년도 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한 게 본인도 알 거예요. 현재 밸류에이션은 자동차 하나만 갖고 지금 유지를 할 수가 없는 지금 밸류에이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자율주행을 지금 해야 돼요. 개발을 해야 돼요. 그걸 빨리 개발을 해야지 그거 갖고 로보택시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완전 새로운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아마 이 시장에 대한 밸류에이션 부여는 어마어마할 걸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가총액이 1경원까지 올라갈 수 있겠죠. 지금보다 이제 10배 올라가면 1경원입니다. 자, 테슬라의 리스크는 뭐가 있을까요? 뭐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 전기차 갖고 현재 밸류에이션을 유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자율주행을 개발을 해서 뭔가를 지금 빨리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자율주행 개발이 계속 지연이 됐다. 로보택시도 출시가 계속 지연된다 라고 하면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이 계속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테슬라가 뭐 10배 오르고 와 대단하다 막 일론 머스크도 막 쇼맨십도 괜찮았으니까 대단하다고 다들 생각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지금은 그냥 막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자율주행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사야 됩니다. 그렇게 확인하고 사도 늦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생산 차질입니다. 독일 공장도 사실은 이미 작년에 만들어져서 지금 승인을 받았어야 됐는데 계속 뭔가 승인하는데 막 절차가 막 복잡하고 막 안 내주고 막 그랬거든요. 독일이 또 자동차에 또 일가 요인이 있잖아요. 왜 안 내줬을까 생각을 해보면 본인들이 지금 제일 잘하는데 지금 테슬라가 들어와가지고 그거 공장 만들어가지고 자동차 판다고 하면 당연히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정치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테슬라가 상해 공장에서 열심히 잘 만들고 하지만 이거 추가 증설을 할 때는 얘기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중국에서 전기차를 잘 만들고 있는 누가 있을까? 뭐 샤오펑, 뭐 리오토, 뭐 니오, 뭐 다른 애들도 되게 많이 만들고 있죠. 걔네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테슬라한테 과연 이렇게 호의를 베풀까?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런 정치적 리스크가 사실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경쟁자들의 추격인데 전기차
퀄리티로는 추격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자율주행으로 추격은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우선은 자율주행은 테슬라가 이제 가장 앞서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쟁자 추격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사실 네 번째 리스크가 가장 큽니다. 일론 머스크의 과로사. 네, 하도 지금 일들도 너무 많이 하고 있고 비즈니스를 여러 개를 도대체 어떻게 동시에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일도 열심히 하고 있고 대단합니다. 목표 주가는 전 당연히 모르는 거 아시죠? 근데 저는 테슬라를 보면서 테슬라의 어쨌든 서막 1장은 지금 끝났다고 보고, 두 번째 장을 멋지게 지금 장식을 하기 위해서는 자율주행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거를 올해나 내년 안에 뭔가 해결해야 된다. 자율주행이 지금 레벨 2에서 레벨 3로 지금 올라가야 돼요. 레벨 3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거기까지는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테슬라의 그 FSD, 풀 셀프 드라이빙을 지금 구독을 하든 사든 뭔가 하고 싶어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내가 핸들에 손 놓고 막 그냥 알아서 그냥 운전해 라고 할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그 정도까지 돼서 나 정말 저거 사고 싶다라고 할 정도까지는 제품의 퀄리티가 올라가야 됩니다. 올해와 내년이 테슬라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해가 될 겁니다. 오늘 영상 정리해 보겠습니다. 테슬라는 시총 1000조 원 정도 되는 글로벌 전기차 선도업체다. 두 번째, 보급형 차량 양산을 통해 내연차를 전기차로 대체하는 데 집중 중이다. 세 번째, 여기에 자율주행을 붙여 로보택시 사업을 할 예정이다. 네 번째, 밸류에이션은 전기차 판매가 아니라 로보택시, 자율주행 요 두 개가 핵심이다. 다섯 번째, 일론 머스크가 걸어서 안 하고 인류를 위해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해야 뭔가 변화가 되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도 애플 때처럼 2030년 막 10년 뒤를 막 이렇게 포캐스팅을 하는 거 자체는 사실 되게 어려워요. 어렵기도 하고 가정도 많이 들어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사진이나 영상이나 이런 걸로 보면 그냥 와 하는데, 사실 그게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숫자의 논리의 흐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 결국에 또 이제 스프레드 시트 복사해가지고 이제 붙여놓은 다음에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참 쉽게 설명하는 게 쉽지가 않네요. 뭐 아무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끝!